자,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마지막 고전 시간이야. 마지막 고전 시간. 자, 박인로의 자, 사제곡. 솔직히 말하면 이 사제곡이라는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은 아니야. 자, 그런데 작가가 누구야? 박인로. 그죠? 조선시대 가사의 양대 산맥? 그러면 박인로하고 정철을 꼽는다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박인로가 쌤하고 수특에서 배웠던 작품 중에서 어때? 누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대 시인도 아니고 고전시가 시인인데 수특 수안에 2번이나 실렸어. 대박이지.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둘 중에 하나 같아. 자, 9월에 만약 박인로의 작품이 나온다면 누앙사. 자, 만약 수능에 박인로의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작년 수능에 탄궁가가 나왔기 때문에 누앙사는 주제면에서 거의 비슷해. 그래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지. 그렇다면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제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얘는 별표를 수능을 기준으로 3개를 두께. 자,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처음 봤을 텐데, 자, 얘기를 잠깐만 하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제가 이제 밑에 여러 번 나오는데, 너희들 혹시 오성과 한음, 그 한음이 이덕형이라는 사람인데, 이덕형의 휴양지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제곡을 이덕형의 작품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긴 한데, 실제로 내가 이제 몇 군데 예를 들어줄 텐데 이거는 확실히 박인로의 작품이 맞아. 아니면 이덕형이 박인로의 표현 중에서 몇 개를 표절했던지 이해가죠? 자,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자,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야. 옛날 말로 하면, 자, 거기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제는 경기도의 유명한 휴양지라는 거.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서사서부터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해석 위주로, 언제나 해석 위주로. 너희들이 고전 시가를 공부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원문하고 해석을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번갈아 읽으면서 원문에 대한 이런 대비도 좀 해두는 게 좋아. 하지만 쌤은 해석 위주로 자, 수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리고 조란 이 몸이, 즉 어리석고 못난 놈이, 밑줄 그어, 어리석고 못난 놈 밑줄. 임금의 지극한 총애로 영화를 누렸으니 힘을 다해 나라를 생각하며 죽고야 말겠다고 생각하여. 이런 표현들이 박인로의 누앙사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하고 어때? 비슷하지?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밤을 잊고 생각해 본들 밑줄 군솔켠불 밑줄로 어찌 해와 달의 밝음 밑줄거 도울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서사에서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자, 해와 달의 밝음이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해하고 달은 임금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밝음은 임금의 어때? 총명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 위에 어리석고 못난 놈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에서 뭐 우리가 체크를 했냐면 군솔켠불이라고 되어 있지. 자, 이거는 뭐냐면 잘 들어. 화자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이야. 자, 화자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군솔켠불이라는 것도 화자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누앙사에서도 박인로가 자기 자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누앙사에서는 그게 절대 겸손한 표현이 아닌 게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누앙사에선 이 사람이 막 소빌리러 갔다가 실패하고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 거기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넷째 줄 봐봐. 군솔켠불로 어찌 해와 달의 밝음을 도울 수 있겠는가. 이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은 보잘것 없기 때문에 임금의 총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의 겸손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일부 해석에서는 그 부분 군솔켠불로 어찌 해와 달의 밝음을 도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는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 그럼 그때는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겠지. 자, 다시 잘 봐. 어리석고 못난 놈 군솔켠불. 자, 이거를 통해서 우선 메인 해석은 뭐냐? 그냥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내 하찮은 능력으로 임금에게 도움이 그렇게 안 돼. 그냥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겸손한 표현으로 안 보고 누앙사처럼 정말 자기 자신이 못났다라고 느끼고 내 능력이 임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이런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알아둬야 돼. 첫 번째 뭐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표현들이,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둘 다 맞아, 둘 다. 자, 하는 일 없이 나라의 녹을 먹기를 몇 해나 지냈던가. 하는 일 없진 않았겠지. 겸손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정말로 어때? 하는 일 없어. 내가 벼슬살이 하면서 한 일이 별로 없었구나.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는 걸로 볼 수도 있었다고. 몇 해나 지냈던가. 늙고 병들어 해골의 신세가 되고 한강 동쪽으로 물과 산을 찾아서 용진강 동쪽, 경기도야, 사제 마을에 돌아드니 제1강산이, 이 아름다운 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져 있구나. 그래서 이 작품을 이덕형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자, 됐죠?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서사의 주제는, 자, 주제를 봐봐. 임금에 대한 감사와 사제 마을에 오게 된 내력이야. 자, 여태까지 벼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서 사제 마을,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고 온 거라고.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 해석. 여기에 나와 있는 서사의 표현들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자신이 무능력해서 그거를 한탄한 표현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자, 알아두면 돼요. 자, 이제 본사 1을 들어가 봅시다. 평생 꿈꾸던 생각이, 자, 밑줄 이거 평생 꿈꾸던 생각. 자, 이게 뭐냐? 자연에 살고 싶은 꿈이야. 자,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자연에 살고 싶었던 꿈을 가졌겠지. 평생 꿈꾸던 생각이 오래되어서 그랬는지, 잘 봐. 물빛과 산빛이 예전 모습을 다시 본 듯 무정한 산수도 유정하게 보이는구나. 자, 무정하다라는 건 감정이 없다라는 뜻이고 유정하다라는 건 감정이 있다라는 뜻이지. 자,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사제 마을에 있는 물과 산을 처음 봤어. 하지만 화자 자신이 자연에 살고 싶은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산과 물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 친구 같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흰 모래 깔린 물가에 지는 노을 비스듬히 끼고 3, 3, 5 섞어도는 저 갈매기들아. 자, 갈매기들아. 자, 대화체네. 그럼 일단 의인화 됐고요. 자, 대화체. 갈매기들에게 어때 얘기를 하고 있지. 보통 이렇게 자연이 나오고 갈매기가 나오면 하나가 되고 싶은 무라일체의 대상이 되는 거지. 자, 자연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말 좀 묻자. 놀라지 말아라.
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 들었느냐? 야, 갈매기들아. 지금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가 이름이 뭐야? 알고 왔겠지만 이제 갈매기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이제 대구가 4줄 이어집니다. 똑같이. 푸른 물결이 넘실대니 위수 이천이 여기 아닌가? 봉우리마다 아름다우니 부춘 기산이 여기 아닌가? 숲이 길고 산길이 컴컴하니 주자가 있던 운곡이 여기 아닌가? 샘물이 맑고 땅이 기름지리 이원이 살던 반곡이 아닌가?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천, 기산, 그 다음에 운곡, 반곡. 자, 실제로 얘네 넷은 다른 곳에 있는 고장의 이름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제마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개처럼, 네 마을처럼 굉장히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세월이 흘러 인걸들은 다 돌아가고 천년의 자취만이 가득한데 서성이며 생각해보지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구나. 어디긴 어디야? 사제지. 그죠? 자, 그래서 자, 본사 1은 사제 마을의 아름다움과 이상적 사회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애상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상적 사회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애상감은 뭐냐면 자, 다시 봐봐. 본사 1의 끝에서 둘째 줄 세월이 흘러 인걸들은 돌아가시어 천년의 자취만이 가득한데 서성이며 생각해보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구나. 자,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자연도 아름답고 뛰어난 인걸들도 같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제마을은 경치는 아름답지만 그죠? 인걸들 거기에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이원이라든지 주자학 알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회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본사 1의 메인 테마는 사제마을의 아름다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본사 2 부분을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02쪽이 바로 이제 해석이야. 언덕의 풀들과 강가 난초들의 진동하는 향기가 온 마을에 퍼져 있고 후각적이지. 남쪽 시내와 동쪽 계곡에는 떨어진 꽃잎이 가득 잠겼는데 시각적이네. 굉장히 다양한 걸 사용했어. 가시덤불을 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 작은 초가집을 지어놓고 밑줄 작은 초가집을 지어놓고 자,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거야. 안빈 낙도 안분 지족. 늙으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다해보려고 여기 저기 자리 잡고 보니 내가 바로 이 강산의 주인공이로구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는 사제에 와서 이제 초가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근데 누구를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사는 거지. 효자꾼이야, 효자꾼. 효도지, 효도. 삼정승 자리와 이 자리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이 어찌 이른 말씀인지 알게노라.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삼정승보다도 더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안분지족이지. 미안해. 그 다음 2줄 지워버려. 나는 힘들이지 않고 쉽게도 바꿨구나. 내 재산이 돼 저함이 없었느라. 이거 지워. 2줄. 이거 잘못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 읽어볼게. 날아다니는 갈매기, 해오라기와 수많은 고라니 사슴들은 나 혼자 기르는 가축으로 살았거든. 거기에 나와 있는 갈매기 이런 것들이 자기 가축이래. 왜? 내가 자연의 주인이거든 지금. 갑치를 필요 없는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저절로 내 것이 되었으니 남과 다른 부귀를 이 한 몸에 지녔구나.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여러분 다 내 거야. 이렇게 부귀를 누리면서 부귀 동그라미 쳐. 어찌 다른 부귀를 부러워할 것인가? 뒤에 부귀 동그라미 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귀는 화자의 부귀고 뒤에 나와 있는 부귀는 남의 부귀야. 그런데 화자는 지금 초가집에서 살지. 정말 부자는 아닐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사람은 얘기해. 나의 부귀가 남의 부귀보다 낫다. 그렇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앞에 부기는 정신적인 그런 만족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부기는 어떤 물질적, 어떤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곳에서 갖고 있는 느끼는 정신적 만족감이 세속적 가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속세의 일을 어찌 듣고 볼 수나 있겠는가. 옆에다 적자. 속세와의 단절감이지. 꽃 피고 잎 지는 일 아니면 어찌 절기를 알겠는가. 달력이 없어. 달력에 신경 쓴다라는 얘기는 인간 세상에 신경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 세상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꽃 피고 꽃 지고 이런 거 아니면 세상 절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왜? 인간 세계와 즉 속세와 완전히 단절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됐죠? 자, 그래서 본사 2의 주제는 자연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안분치족. 자연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얘들아. 자, 됐죠? 자, 본사 3 별표청. 자, 본사 3 별표청. 자,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사 3부터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게, 본사 2까지가 물론 본사 3의 처음 두 줄도 그렇지만 본사 2까지가 EBS에 실린 부분이야. 하지만 수능은 EBS에 없는 부분을 낼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본사 3은 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사 3하고 결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두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본사 3의 주제를 봐봐. 계절의 변화에 따른 아름다운 경치지. 자, 계절의 변화에 따른 아름다운 경치야. 계절이야. 자, 한번 해석 볼게요. 중은함 쇠북소리 골짜기 바람에 섞여 날아 매와 핀창 동그라미 창. 이게 이제 매창이야. 실제 원문에는 이제 매창이라고 나와. 자, 이건 어때? 이제 봄이지. 봄. 매와 핀창. 매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봄이야. 잊지 마. 낮잠에서 갓 깨어나 앓는 눈을 뜨고 보니 밤비에 갓핀 꽃가지가 은은한 향내를 뽐내며 봄 동그라미. 봄이 왔음을 알리는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완성이야. 봄옷을 재촉하여 입고 아름정경이 흐드러졌을 때 지팡이를 비스듬히 쥐고 동자 몇 명을 불러내어 송잎 돋은 잔디 위를 천천히 밟으며 걸어나가 맑은 강에 발을 씻고 바람을 쏘이면서 강변을 거닐다가 흥에 겨워 돌아오니 무대에 올라 읊조리며 돌아온 사람을 조금이나마 부러워하겠는가. 아마 이거는 옛날 고사 같아. 무대에 올라서 시를 읊조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만족했다라고 여겼나 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다. 왜? 내가 더 낫다는 얘기지? 자, 조금이나마 부러워하겠는가? 밑에다 적어. 자, 이 부분은 서리법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뭐 했냐면 비교했지, 비교. 됐죠? 자, 그리고 부러워하겠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봄이야, 봄. 근데 특징이 여름으로 안 넘어가. 바로 이제 가을로 넘어갑니다. 봄의 흥취가 이렇거늘. 가을 동그라미죠. 가을 흥취. 실제로 이제 여러분, 자, 가을이라는 말이 나오고, 가을 흥취인데 원문에는 추흥 이렇게 나와. 자, 추흥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을이야. 봄의 흥취가 이렇게 좋은데 가을 흥취라고 잡겠는가.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서 들가에 지나보니 오동잎 지는 소리에 어두운 귀가 놀라는구나. 때마침 불어오는 가을 바람 소리가 마음속으로 반가워 낚싯대 둘러매고 붉은 여기에 치며 강변으로 내려가서 낚시하러 가는 거야. 작은 배 띄워놓고 바람으로 돛을 삼고 물결로 노를 삼아 가는 대로 놓아두니 앞 여울로 흘러내려 얕은 강가에 이르렀구나.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본사 3의 큰 주제는
자연의 계절별 아름다움과 유유자적이야. 한가하게 여러분 놀고 있는 거지. 석양이 저물 무렵 강바람이 절로 불어 집으로 가는 배를 재촉하는 듯 아늑하던 앞산이 어느새 뒤로 보이는구나. 잠시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서 연꽃배에 올라온 듯 하니, 자, 지규지. 소동파의 적벽놀이인들 나의 이런 흥취보다 어찌 더 나았겠으며. 자, 그 부분도 어때? 서리법하고 비교가 쓰였지. 소동파의 적벽놀이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뒷장. 장안이 강동에 가서 느꼈던 흥이 내 흥이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여기에도 어때? 비교하고 서리법 쓰였지. 참석 삼아서 장안 강동, 이거는 박인로의 선상탄이라는 작품에도 나오는 그런 구절의 일부야. 그래서 이건 확실히 누구? 박인로의 작품이 맞아. 또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물도 이렇게 즐거운데 산에 사는 재미야 더 말해 무엇하랴. 자, 끊어. 이제 여기까지가 가을이야. 자, 봄에서 가을로 넘어왔지. 쌤, 그럼 나머지는 겨울인가요? 아니. 자, 깊은 산 속 거처에 늦가을, 동그라미 쳐, 늦가을. 자, 늦가을. 자, 여기에서는 이제 추만이라고 나와. 가을이 늦은 거야. 추만. 원문에는. 자, 그래서 봄, 가을, 늦가을로 옮겨갑니다. 늦가을에 찾아오니 그윽한 회포를 가눌 길 없어 운길산 돌길을 지팡이에 의지하여 쉬엄쉬엄 올라 마음대로 여기저기 거닐며 원숭이와 학을 벗삼아 큰 소나무에 기대어 사방을 돌아보니 조물주 솜씨가 교묘하여 산내 색깔들을 꾸몄구나. 흰 구름과 맑은 안개와 노을을 조각조각 떼어내서 높은 곳 낮은 곳 봉우리 골짜기마다 곳곳에 벌리어 있거든. 설이 내려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가 봄꽃보다 더욱 붉었으니 비단의 소나와 꾸민 병풍을 겹겹이 둘러친 듯 온갖 모습들이 방자할 정도로 제 모습을 뽐내고 있구나. 이 아름다운 전경을, 없는 부분인데 내가 가로로 넣어본 거야. 이 아름다운 전경을 힘이 센 사람들이 서로 갇히겠다고 다툰다면 내 분수에 얻을 수 있겠냐만 금지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놔두고 노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만약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경치 좋은데? 만약 이곳을 가지겠다고 나랑 다투면 나는 이길 자신이 없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 봐,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 부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걸 결국 내가 위대한 거지.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본사삼, 봄, 가을, 늦가을, 이걸로 여러분들이 딱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내용은 똑같아. 봄, 가을, 늦겨울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화자가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한가하게 노는 거야. 자,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콜, 이해 갔지? 자,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물며. 자, 하물며. 오른쪽 첫째 줄. 자, 하물며. 자, 하물며는 여기서 이제 첨가야. 자, 잘 들어봐.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제마을이 마음에 들지. 왜?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제마을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때? 다 자급자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때? 안분지족의 정서가 어때? 더 커지겠지. 하물며. 이건 첨가야, 첨가. 하물며. 자연도 아름다운데 하물며 남산 끝자락에 오곡을 갖추어 심어 먹고 남지는 않아도 모자라지 아니하면 내 집에 내 밥 그 맛이 어떠하뇨. 내가 길러서 내가 먹는 거야. 자급자족하니 너무 좋겠지. 산나물 캐고 물고기 낚아 땅이나 물에서 나는 음식을 잠시라도 갖추어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까마귀가 늙은 어미 봉양하는 정도로 나도 효도를 하고 싶구나. 한자성어 중에 몰라도 돼. 반포지효가 있어. 까마귀의 효도거든. 까마귀가 효도를 되게 잘하나 봐. 화자도 지금 까마귀처럼 효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효도 동그라미 쳐. 내 이런 생각으로 잠시 물러나와 있긴 하지만 망극한 임금의 은총을 어느 땐들 잊을 소냐. 자, 그럼 여기에는 어때? 효뿐만 아니라 어때? 충도 나와 있는 거지. 충직한 신하의 보잘것없는 충성은 충성 동그라미 늙을수록 더욱 깊다. 충효. 때때로 머리 들어 북쪽별을 바라보며, 자, 북쪽별은 당연히 어때? 임금이 계신 곳이지. 이것도 박인로의 선상탄에 나와 있는 표현과 똑같은 부분. 쌤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건 박인로의 작품이 맞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 두 소매에 젖는구나. 누구를 그리워하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연군 지정이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화자는 효의 정서도 갖고 있고 충의 정서도 갖고 있는 거야. 자, 이 눈물을 보건대 내가 어찌 물러나왔겠냐마는, 내가 임금을 이렇게까지 그리워하는데 내가 왜 임금을 냅두고 물러나왔는 줄 알아? 봐봐. 재주 없는 명예 병까지 얻어가고, 일단 병이 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벼슬다리를 못해. 늙으신 어머니가 팔순이 다 되어 가시니 어찌 탕약을 올리고 조석으로 인사드림을 그칠 수 있겠는가. 결국 자연의 온 이유는 뭐야? 벼슬살이를 그만둔 이유는, 그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사이에 산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는가. 충보다는 그래도 어때? 효가 우선이지. 허유같이 속세를 멀리하고 노래자같이 아버님 좋아하시게 때때옷 갈아입고, 노래자가 아마 그럴 사람일걸. 뭐 나이 70에 때때옷 입고 아빠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불렀다는 그 사람인가 봐. 앞산에 소나무 있는 곳이 푸른 연못이 되도록. 미쳐 이거. 앞산에 소나무 있는 곳이 푸른 연못이 되도록. 실제로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소나무 있는 곳이 연못이 될 수가 있을까? 옛날에 시조 중에 여러분 이런 거 있어. 잘 들어봐. 오리의 짧은 다리 하계 다리 될 때까지 만수무강하소서. 오리의 짧은 다리 하계 다리 될 때까지 만수무강하소서. 아니, 오리의 짧은 다리는 하계 다리가 될 수 없어. 이런 걸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설정, 기발한 착상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기발한 착상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봐봐. 앞산 소나무 있는 곳이 푸른 연못이 되도록 늙은 어버이를 모시고. 그러면 결국 늙은 어버이가 어때?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 소나무 숲이 연못이 될 때까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길 소망하는 거지. 자, 그래서 기발한 착상으로, 자, 부모님의 장수를 소망하는 거야. 오래오래 사세요. 자, 내가 백발이 되어 아무도 몰라볼 때까지 함께 모시고 늙으리라. 그죠? 오래오래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내가 나중에 고전시가 복습을 여러분들에게 시킬 거거든. 이제 구평 수능 앞두고 가급적이면 원문과 해석본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물론 원문을 뭐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냥 눈에 익히기 정도는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쌤하고요, 수특, 수안에 나와 있는 모든 고전시가를 다 했어. 물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빼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